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2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뉴스 토마토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미디어 토마토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현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 이전 반대죠. 58.1%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찬성한다. 33.1%입니다. 잘 모르겠다. 8.7%입니다. 대충 국민들 10명 중 6명이 이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입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하기 전에 심사숙고했다니까 그 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 순서가 좀 거꾸로 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모든 연령층입니다. 60대 이상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연령층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모든 연령층입니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는 6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40대에서는 이전 찬성 27.9, 반대 65.9, 50대에서는 찬성 26.8, 반대 68%였습니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상당히 많은 지지를 보냈던 20대, 30대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20대는 찬성 31.1, 반대가 54.4, 30대에서는 찬성 31.9, 반대 57.1,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찬반 격차가 다른 연령대에 적었지만은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찬성 42.5, 이전 찬성입니다. 42.5, 반대 49.4.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전국이다. 다만 대구 경북은 동률이니까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이 모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상당한 차이로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해당 지역인데 62.1%가 반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찬성은 30.2%입니다. 경기 인천에서도 찬성 35, 반대 57,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찬성 37.8, 반대 51.7, 윤석열 텃밭에서도 반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전, 충청, 세종 찬성 39, 반대 53.4, 강원, 제주 찬성 34.4, 반대 57.5, 광주, 전라도 찬성 8, 반대 83.7, 대구, 경북에서는 동률이었습니다. 찬성 반대 43.8. 그 다음에 정치 성향으로 보면은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찬성 28.5, 반대 59.7. 이 중도층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즉, 오는 지방선거에서 이 청와대 이전 문제가 쟁점이 되면은 국민의힘이 불리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찬성 60.9, 반대 30.5. 근데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 이게 압도적인 것은 아니죠. 진보층에서는 찬성 8.3, 반대가 86.3입니다. 지지정당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찬성 2.6, 반대가 95.1%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사안을 계기로 민주당 지지층이 결속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63.6, 반대가 역시 25.4나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결속하지 못했고 이 주제로
민주당은 어마어마한 결집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한 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수도 이전이라든지 청와대 이전 이런 문제는 이 국가의 중심축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는 50대 50대가 되면 안 됩니다. 찬성 여론이 적어도 80% 돼야 됩니다. 80%. 적어도 80%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는 찬반이 비슷해서 뭐 어느 쪽으로 하면 완전히 나라가 쪼개져 버립니다. 최소한 80 내지 90%의 압도적 지지가 있어야 할 수가 있는데 전 국민의 60%가 반대한다면은 이거는 추진이 과연 될까? 이런 여론 구조 하에서는 더구나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주제가 이게 될 지금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대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여세를 몰아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돌출 사안이 등장하는 바람에 이런 지금 역풍을 맞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선택은 뭐냐?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당선인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당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5월 10일까지 국방부에 집무실을 옮기는 그 일은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5월 10일 임무가 시작됐을 때 윤석열 당선인의 위치는 어디가 되느냐? 당연히 청와대에 들어가야죠. 옮기기 전까지는 청와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현재 인수위로 쓰고 있는 통이동에서 직무를 보겠다고 합니다. 아니, 근사한 청와대가 있는데 초라한 인수위에서 직무를 시작한다는 그게 이게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건 또 국가 분열을 상징하는 겁니다. 윤석열, 문재인 두 사람이 담판을 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청와대 이전을 밀어주겠다고 할 것이냐?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어차피 곧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 5월 9일 밤 12시에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되는데 이런 반대 여론을 꺾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리를 해서 국방부에 대통령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건물이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느냐.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내어놓는 근사한 이미지가 되느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국민 분열의 상징적 건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 여론 구조로는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건물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건축학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종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복궁이죠. 창덕궁이죠. 이런 건물에 비견할 수 있는 아름답고 권위 있고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건물은 새로 지어야지. 국방부는 국방용도로 만든 아주 실용적인 건물일 뿐입니다. 아름다움이란 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앞으로 100년, 200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인기 없는 건물이 되어버리면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 그 중에 상당수는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5년짜리 집무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출발점은 어디서 나왔느냐? 윤석열 당선인 머릿속에 누가 그렇게 심어줬는지 모르지만 청와대는 제왕적 권위의 상징이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 라고 아주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주고 말았습니다. 흉가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흉가입니까, 그게?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래도 역대 대통령이 거기에 있으면서 뭐 잘잘못은 다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민주 발전을 이끌어온 사령탑이었습니다. 그 사령탑을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한마디로 매도하는 거기서 이런 혼란이 비롯된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유세장에서 한 이야기, 공정, 상식, 협치, 통합. 이 네 개가 이번 졸속 집무실 이전 추진 과정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합니다. 특히 상식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상식적인 일이냐, 비상식적인 것이냐, 아니면 더 심하게 말하면 몰상식한 것이냐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약 60%가 반대다. 지금 청와대가 낫다. 이런 겁니다. 감사합니다.